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빅히트 제가 최근에 이 종목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도 그렇고 빅히트 같은 경우엔 안 잡는 게 좋다라고 아예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안 좋게 봤던 이유들 그것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물려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종목 모르죠. 분석은 모르는데 저라면은 솔직히 오늘 35만원이든 시가에 그냥 상따를 했든 뭐를 했든 저라면 손절칩니다. 이 종목. 저는 제가 물렸으면 이 종목 절대 안 들고 가요. 물론 얘가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반등이 나오는 거는 모르는 미래의 일이고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이 종목이 손절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리신 분들 또 분명히 또 싫어요 이런 거를 찍으실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저를 싫어하는 건 상관없어요. 저를 싫어한다고 해서 어차피 계좌가 복구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대신에 영상에 싫어요를 눌러도 상관이 없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저는 제 기준에서 나름 이제 제 기준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 종목을 왜 제가 물렸다면은 들고 가지 않을 건지. 저는 당연히 아침부터 최근에 빅히트 그냥 좀 조심하라, 사지 마라, 특히 따상일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그냥 구경만 했어요. 그냥 오늘. 네, 이제 그런 이유랑 왜 손절을 저라면 할지 그것들 좀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기분 나쁘실 수 있어요. 이거 개미들 많이 물렸겠죠? 오늘 2조 터졌어요. 2조. 개인들 다 샀어요. 이거 개인 무조건 물려있을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빅히트 같은 경우 특히 눈먼 돈 많이 물렸을 거예요.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 종목을 제가 왜 좀 매수 좀 조심해라, 사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신규 상장주의 최근 모습들, 대형 IPO들 최근 흐름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최근 흐름들, 최근 모습들 전체적으로 상장 후에 시세 주고 내려왔죠. 지금 기억나는 게 SK바이오팜 대형 IPO가 카카오게임즈 최근엔 이렇게 있었는데 대형 IPO들 올해 이렇게 3개 지금 세 번째가 빅히트입니다. 자, 여기서 전체적으로 지금 상장 후에 시세를 주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순서 상승폭을 보면은 자, SK바이오팜 그리고서 카카오게임즈 SK바이오팜이 제일 먼저 상장을 했죠. 그래서 SK바이오팜을 보시면은 얘는 상한가 가고 상한가 가고 상한가 가고 시세 주고 여기서부터 꺾이기 시작했어요. 상을 거의 한 3번 정도 가고 그 다음날 시세 주고 내려왔죠. 카카오게임즈는 상, 점상, 찔끔 쭉 반절로 줄어들었죠. SK바이오팜이 상을 하나 둘 셋 치고서도 시세를 꽤 주고 내려온 반면에 카카오게임즈는 상, 찔끔 쭉 반토막 났습니다. 이미 처음 상승률이.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회사 가치라던가 모멘텀 그리고 이것저것 심리가 있겠죠.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대형 IPO라는 그룹으로 묶여있을 때 SK바이오팜 요거 카카오게임즈 반토막 상 2번 빅히트 그냥 얘 상에서 시작을 했죠. 제가 아침 시가 그냥 따상인 거 보고서 에이 얘는 매매 못하겠다. 따상 아니면은 제가 좀 매매를 해보려고 했는데 따상이면 저는 그냥 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따상 아침부터 그냥 100% 찍혀있는 거 보고 구경도 안 했어요. 이 종목 그냥 여기서 시작을 했네요. 딱 보니까 상한가에서 쭉 밀어버리고 이게 뭔 차이가 있냐면은 자
전체적으로 갖다 최근 대형 IPO들이 시세를 주고 내려왔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시장을 본 사람들이 있겠죠, 당연히. 당연히 시장 참여한 사람들은 봤을 거예요. SK바이오팜, 와, 대박이다.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 달려들었는데, 카카오게임즈가, 좀 꺾이네? 그러니까 이제 빅히트. 이거는, 자, 시장에서, 신규 상장주는 주가를 어차피 개인이 좌우해요, 대부분. 신규 상장주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주가 개인이 좌우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개인 플러스 기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기관 매물. 기관은 무조건 쏟아내는데 그 이상으로 개인이 사냐 마냐, 매수세가 쏠려서 이 차이거든요. 그런데 요 앞에 얘네들이 흐름이 안 좋았어요. 특히 카카오게임즈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시장 참여자들이. 개인들도 학습 능력이 있어요, 당연히. 바보가 아니고 천치가 아니니까 학습 능력이 있습니다. 개인들 학습 능력 보면서 느꼈겠죠. SK바이오팜 때는 처음이니까 눈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카카오게임즈에 미친듯이 달려봤는데 얘도 안 좋네? 빅히트 상한가에서 풀리니까 그때부터 그냥 매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개인들의 학습 능력. 전체적으로 상장 후에 지금 다 안 좋았고, 바이오팜이 제일 시세 좋고,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 반토막, 빅히트. 첫 번째 제가 안 좋게 봤던 요인이 이겁니다. 앞에 흐름들이 지금 다 안 좋았어요. 신규 상장하고 시세 주고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막 기본적으로 40%, 43%, 카카오게임즈 얘는 50% 깨졌겠네요. 50%. 대형 IPO라고 하는 놈들이 시세 주고 쭉 내려왔던 매수 심리가 사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SK바이오팜 2번.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처음 상장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 바이오주는 우리나라에서 프리미엄이 붙어요. 우리나라 특성상 투기 요런 심리가 좀 세기 때문에 바이오주는 프리미엄이 잘 붙습니다. 하지만 자, 최근에 BTS 관련해서 뉴스 보신 분들이 있나요? 엔터주 BTS 최근에 문제가 있었죠. 정확히 말하면은 BTS는 사실 뭐 문제되는 발언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냥 자랑스러운 발언을 했어요. 자, 근데 BTS가 자, 내용을 보면은 올해 행사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의미가 남다르다. 우리 양국, 한국이랑 미국이 함께 겪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건 전혀 문제되는 발언이 아니에요. 오, 맞아. 잘했어. 소신 발언. 이런 느낌이죠. 벤 플리트상 한미관계의 공헌한 여기서 수상 소감으로 밝힌 거예요. 근데 이런 발언에다가 한국전쟁 70주년, 한국전쟁, 6.25죠. 중국, 북한, 공산당 vs 민주당. 민주주의죠. 공산당이란다. 민주당이란다. 민주주의죠. 요렇게 좀 신념, 대립되는 신념들이 싸웠던 건데, 중국은 아직도 그쪽 계열이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함께 겪은 한국이랑 미국. 안 그래도 최근에 미국이랑 중국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하면은 중국에서 물론 그냥 불편한 사람들이 어딜 가나 있어요. 근데 요런 중국 네티즌 존엄을 무시했다 이러면서 불매운동 요 뉴스가 이미 있었습니다. 10월 13일날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 휴대폰 갤럭시 20 플러스 BTS 한정판, 버드 BTS 한정판 판매가 중단됐다. BTS를 모델로 앞세운 현대자동차 의류 브랜드인 휠라도 웨이보의 계정에 올렸던 관련 게시물들 모두 삭제했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 중국 매체 황구시보는 극우 매체예요. 중국 정부 극우 매체인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
지금 여론을 형성을 하고 이게 이미 이틀 전에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 엔터주는 항상 중국 관련 자본 혹은 중국 관련 움직임이 좀 컸어요. 영향이. 무슨 말이냐? 한알령 관련주. YG 플러스 뭐 이런 애들도 있는데 중국 한알령 시작됐을 때 화장품 애들이 박살나기 시작했죠. 한알령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 잠시 저도 이게 오래돼가지고 매매한지. 한알령 2016년쯤인가 보네요. 2016년 7월 사드 배치하고서 자 16년 7월 여기네 딱 요 시즌이네요. 여기 화장품 주입니다. 이차한불 16년 7월 한 요 부근에서부터 사드 배치하고 한알령 관련으로 쭉 밀렸어요. 대부분 화장품 주들이 저 때부터 많이 안 좋았습니다. 16년 7월 한 요쯤 되겠네요. 당연히 엔터주들도 우리나라 엔터주들은 뭐 물론 뭐 좀 이상한 엔터주도 있긴 하지만 SM, JYP 얘네들은 근데 좀 또 따로 대박을 치긴 했죠. 근데 엔터주들도 기본적으로 중국 그거에 영향을 받던 업종들입니다. 대체적으로 한알령 풀린다 하니까 엔터랑 화장품 애들이 올랐죠. 그게 반대로 생각하면은 한알령에 대해서 악재로 받아들이는 게 엔터랑 화장품이라는 거예요. 여행주나. 그래서 빅히트 엔터주죠. 아까 전에 이런 뉴스 BTS 요 뉴스 때문에 사드 보복 재현될까 불안. 요게 아예 그냥 뉴스 제목에 있었네요. 사드 보복이 재현될까 불안하다. BTS 솔직히 생트집이에요. 보면은. 근데 반중 감정. 이게 실질적으로 뭐 한알령을 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기업 이미지라던가 기업 실적 관련해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리스크가 있던 뉴스였습니다. 중국이 매일 미국한테 두들겨 맞더라도 엄연히 세계 2위예요. 한알령이 우리나라 화장품이랑 여행주들, 엔터주들 큰 영향 미쳤던 거 매매하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비슷한 액션이 나올 수도 있던 상황이었기에 이것도 제가 좀 안 좋게 보던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이 뉴스가 이미 있었죠. 13일날. 그래서 2번이 요거였습니다. 안 그래도 중국이랑 미국이랑 매일 싸우고 있던 미중 갈등은 계속 지속되고 있었죠. 저는 미국을 조금 앞에다 둘게요. 기분이 중국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또 미국에서는 환영한다 그런 발언 이랬죠. 웃겨요 정치가. 자 여하튼 이런 것도 분명히 엔터주에는 그 기업 이미지 실적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던 부분이었고 3번이 세 번째로 단가가 너무 높았어요. 공모가가 14만원 요 정도였죠. 근데 더블의 상 얘 30만원대에서 시작했어요. 35만원? 단가가 한 주당 너무 높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왜 삼성전자가 옛날에 액면 분할을 했을까요? 한 200만원? 요 부근에서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해서 막 5만원으로 내렸죠. 그리고 한 주당 주가가 비싼 기업들이 액면 분할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LG생활건강도 했나? 얘네는 아직 그냥 있네요. 자, 매매를 하신다고 생각을 할 때 한 주당 150, 160만원이에요. 근데 어떤 종목은 2만원, 3만원이에요. 어떤 종목에 손이 더 갈까요? 개인들이. 한 주에 150만원짜리
VS 한 주에 3만원? 1만원? 1만원으로 할게요. 1만원이면 충분하니까. 어디에 매매하기 쉬워 보일까요? 어떤 게 매매? 요거 무시 못합니다. 괜히 기업들이 주가 높아지면 액면 분할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매매 관련해서 개인들 심리를 상당히 차이가 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한 주당 30만원이었어요, 시작이. 기본적으로 10만원이 넘었었고, 공모가도. 주당 단가가 너무 높으면은 사람들이 좀 사기 부담스러워요. 종목 매매하시면서 느끼신 분 없나요, 혹시? 1000원에서 뭐 한 3만원 정도 구간까지는 매매하는데 뭐 그렇게 지장, 막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20만원쯤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일반적인 좀 뭐 시드 금액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요 정도로 하시는 분들은 한 주당 막 한 20만원짜리 되기 시작하면 좀 부담스럽다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액면 분할하는 이유 중에 상당히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주가가 좀 낮아야지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야지 거래가 활발해져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액면 분할을 했던 겁니다. 5만원으로. 빅히트 같은 경우 30만원 시작? 안 그래도 10만원 단위 넘어가면 좀 부담스러워요. 일반 개인들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끼는 가격대가 한 10만원 구간입니다. 한 5만원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20만원, 30만원에서 시작한다? 당연히 매수 심리 좀 더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부담스러운 주가였습니다. 단가가. 그래서 정말 이래저래 많으면서도 종목이 솔직히 좀 주가 대비해서는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가격이기도 했어요. 뭐 이제 또 이 얘기를 하면은 미래성 뭐 아니면은 실적 이런 거 좀 들고 뭐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빅히트 실제 그 분기별 그 실적이랑 저기 뭐 SM이나 YG 이런 곳이랑 비교해가지고 막 전문적으로 가치 투자처럼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따상 괜히 공모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관들이 공모가를 처음에 측정을 하죠. 그 공모가 측정이 물론 상장하고 나서 막 잘 가는 애들이 있어요. 오늘 뭐 2호 플로우 뭐 이런 애들 상장하고서 막 2만원짜리가 지금 5만원 막 이렇게 왔죠. 이런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공모가가 괜히 있는 이유가 아니에요. 공모가 따블에 상한가로 시작을 했다. 말이 따상이지 반대로 갔다가 어떤 종목이 지금 주가가 130%? 뭐 이렇게 찍혀있다고 해봐요. 130%도 아니죠 사실 복리 개념으로 하면은. 근데 그냥 100% 찍혀있는 종목 살 엄두 나실까요? 어떤 종목 내가 지금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100% 수익률이 찍혀있어. 그냥 지금 등락률이 100이야. 저는 엄청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것도 엄청 큽니다. 그냥 이게 숫자로 100이라고 안 써있을 뿐이지 이게 공모가 정확히 얼마야 이거. 빅히트 공모가가 13만 5천원이었네요. 그런데 지금도 공모가 대비해서 100% 상승률이라는 거예요.
여기 35만원? 처음 시작이었을 때 거의 공모가 대비해서 200%는 아니더라도 거의 한 170, 180% 상승 퍼센테이지에서 지금 내려왔는데도 100% 상승 퍼센테이지가 찍혀있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등락률이. 실제로 여기서 5%, 10%만 올라도 좀 부담스러워 하시면서 100% 찍혀있는 종목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엄청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빅히트를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 생각에는 뭐 결과적으로 맞은 거긴 해요. 지나고 나서 말하면 뭐하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엄밀히 브리핑에서 제가 빅히트는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조심을 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만약에 물려있다, 왜 저라면은 손문자로 치냐? 간단해요. 그냥 신규 상장주 주가 흐름 보세요. 여기서 버티고 버티셨던 분들, 이렇게 됐죠. 저는 이거 카카오게임즈도 그 당시에 말을 했던 게, 다음날 그냥 시가에 손절하는 게 사실 제일 좀 현명하긴 한데, 그나마 좀 반등 구간을 보자면은 6만원, 뭐 6만 5천원, 7만원 라운드 피규어에서 반등 조금 줄 때 거기서부터는 좀 팔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쉽지 않습니다. 상장, 신규 상장주들. 전 이 흐름만 봐도 빅히트가 여기서 올라갈 모멘텀이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내려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들고 있으면 손절을 칠 확률이 높습니다. 높은 게 아니라 저라면 무조건 손절 쳐요. 하여튼 분명히 들고 계신 분들 많을 거고, 그분들이 이 영상을 볼 텐데 기분이 안 좋으신 건 알아요. 근데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 흐름 보시면은 내가 들고 가는 게 맞는 건지, 물론 빅히트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도 등락률 100%예요. 이래저래 봤을 때 엔터주, 메리트 좀 떨어져요. 안 그래도 바이오가 우리나라 프리미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하여튼 뭐 어차피 자신이 판단을 하는 거긴 합니다. 하여튼 신규 상장주는 좀 조심하시긴 해야 돼요. 특히 더블의 상한가로 시작하는 종목들은 어휴. 하여튼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